가슴의 크기가 일단 아주 상당히 비대해졌다가 줄어드는 과정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 번 겪은 사람과 두 번, 세 번 겪은 사람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가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출산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유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스스로 관리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장님, 출산 후에 가슴 형태가 달라지는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출산 수유 후에 가슴이 처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성의 가슴이 처지는 원인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출산 수유가 첫째, 두 번째가 체중 감소, 세 번째가 노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출산 수유는 사실상 체중 감소와 노화를 같이 동반하게 돼요. 그래서 출산 수유가 아마 가장 심각한 가슴 처짐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처짐이 발생하는 것은 가슴은 항상 중력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가슴 속에 들어있는 연부 조직의 탄력이 유지될 때는 어느 정도 유지를 갖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면 가슴이 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산 수유 과정에서 그 노화 과정을 좀 앞당기는 거죠. 출산 수유에서 아주 급격한 가슴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부에 약간 노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던 지지조직들이 그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므로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슴 처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을 하면 왜 가슴이 달라지는 건가요? 출산 수유 과정에서 가슴이 겪는 변화가 엄청난데요. 가슴의 크기가 일단 아주 상당히 비대해졌다가 줄어드는 과정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 번 겪은 사람과 두 번, 세 번 겪은 사람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런 급격한 팽창과 수축 과정을 통해서 가슴뿐만이 아니라 복부, 심지어 팔다리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 피부의 팽창과 수축은 사실상 물리적인 변화인데요. 또 여기 호르몬의 변화까지 같이 곁들이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다 가질 수 있게 되는데 특히 나이가 젊은 여성일수록 더 큰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출산 후에 바뀐 가슴을 평상시에 홈케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출산 후에 환자분께서 누구나 다 관리 사실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피부 미용 쪽의 그런 관리밖에는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피부에 뭐 보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양 크림을 많이 투여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실상의 방법은 없고 피부에 보습을 해주고 운동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등등은 보통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가슴이 처지는 속도를 좀 더 늦춘다든지 아니면 처짐을 좀 예방한다든지 하는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출산 수유에 겪는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요, 가슴이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슴의 위쪽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위쪽이 꺼져서 옷을 입었을 때 속이 납작하게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가슴의 아래쪽으로 처짐으로 인해서 가슴의 밑부분과 뱃살이 닿는 부분이 접촉면이 많아지게 되면 습기가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편한 점들이 생기게 되고 시각적으로도 노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가 되게 쉽죠. 탄력 회복하는 게 홈케어로는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수술적인 방법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스스로 관리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의 처짐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짐을 예를 들어서 출산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든지 회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상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수술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출산 수유에 겪는 가슴의 변화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슴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가슴 윗부분이 꺼지고 가슴 밑줄은 아래쪽으로 피부가 접혀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대로 되돌리는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처진 가슴 교정 수술이 되는 것이고요. 처진 가슴을 교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슴 윗부분에 꺼진 것을 나오게 하기, 가슴 밑으로 처진 부분을 위로 올려주기, 그다음에 유두의 방향을 정면을 바라보게 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슴 확대 수술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가슴 확대
수술의 일종이지만 처진 가슴을 교정하는 가슴 확대 수술이 되는 것이고요. 출산 후에 환자분이 아마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볼륨은 본인이 스스로 마음에 드는데 처짐이 발생한 그런 그룹이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출산 전보다 볼륨이 많이 줄어들어서 볼륨을 다시 보충하면서 또 처진 것도 올리고 싶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처짐이 있다면 가슴 확대 보형물을 사용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통해서 볼륨도 업하고 처짐도 교정하는 것이 일석이조의 방법이 되겠죠. 그럼 출산 후에 가슴 관련해서 혹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출산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출산 수유 과정에서는 가슴의 미용보다는 그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최대한 최고로 이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부에 보습을 하고 영양을 보충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이런 대부분의 관리 방법은 사실상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한 방법과 거의 같아요. 야채 위주로 식사를 꾸민다든지 운동량을 꾸준히 매일 해준다든지 피부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모유 수유를 실행하면 더 가슴이 많이 망가진다. 그것도 사실인가요? 가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출산과 수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출산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유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러면은 수유를 하지 않으면 가슴의 어떤 미용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수유라는 것은요,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유를 하게 되면은요, 아기의 면역력이 증가되고 또 산모에게도 건강적으로 유리한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유방암이 예방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고, 또 어떤 체중의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수유는 저희가 봤을 때 산모와 아기에게 필수 불가력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가슴의 미용을 위해서 수유를 포기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출산 수유 과정은 사실상 산모가 되시는 분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과정을 갖다 끝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